눈으로 푸는 자료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볼게요. 목차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공부할 내용이 많아 보이죠? 맞습니다. 학생 전공이 통계학인데 여러분들 자료에서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되게 계산 방식에 의존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익혔던 그 기초 지식을 자료에서 문제 풀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 해석에 대한 스킬,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는 관련 문제와 연결했죠. 이렇게 하면 정말 책 표지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잔소리하죠. 자, 책 구성의 특징은 피듈형이라는 거죠. 최근에 와서 공식적으로 피셋형을 혼합해서 출제하겠다라는 정보를 실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셋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피셋 문제 가운데 최하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의 문제 서로 연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리 영역에서 집중할 분야는 무엇일까? 자, 교통안전공단이 21년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제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했죠. 수리 능력,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분석 작성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빠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응용 수리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결국은 응용 수리에서 이제 손을 좀 떼라는 겁니다. 이런 잔소리를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이죠. 자료 해석과 통계 리터러시란 제목을 따랐는데 자료 해석은 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계 리터러시라는 거죠. 통계 리터러시는 무슨 뜻일까? 통계 자료를 통계 지식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론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익혔던 평균, 중위수, 재빈수, 분산, 편차 이와 같은 이 5가지 용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신문기사를 떠올려보세요. 무엇인가를 분석한 기사라면 대개 평균 또는 중위수 또는 채빈수 이 정도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익혔던 이 5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빅데이터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 제 아무리 많은 데이터 그대로 방치하면 쓸모가 없죠. 구슬도 깨어야 보배가 되듯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아주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통계표와 그래프 작성에 대한 목적입니다. 왜 통계표를 작성할까? 통계청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통계표를 작성하면 관찰 비교가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관찰의 뜻은 눈으로 살피다죠. 자, 눈으로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비교할 수 있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이 바로 자료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교를 하지 않고 계산에 의존하고 있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표의 데이터는 대개 수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계산력을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5 빼기 7은 얼마죠? 이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면 웬만한 자료 해석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포자들이 자료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묻는 피셋 문제입니다. 자, 2006년, 2007년, 1992년 여하튼 데이터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제목 확인하고 단위 확인합니다. 자, 노동시간 비율,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 노동시간당 인건비 비율, 1인당 인건비 비율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노동시간 비율을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시간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죠. 다음에는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노동시간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죠. 하나는 공장 자동화, 또 다른 하나는 기술 진보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시간당 인건비 비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승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최저임금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인당 인건비 비율입니다. 자,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 인원당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자,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다가 이제는 증가하고 있다가 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죠. 자, 감소, 증가, 감소입니다. 왜처럼 방향을 잡을 수 없을까?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전체 비용을 100을 뒀을 때 시간이 지나도 각 계정별 비율값은 처음 비율값 그대로 유지될까? 그건 아니죠. 국제 환경 또는 국내 환경 또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계정 과목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지는 않죠. 만약에 원자재 값이 폭락하면 원자재 비율은 떨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은 올라갈 수 있죠. 그 반대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 원자재 비율은 올라가겠지만 인건비 비율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업 현장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계표로 정리했더니 잡을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1번 보세요. 92년 산출 매분기 증가했다. 92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할 수 없죠. 2번 보세요. 2007년 2분기 1인당 인건비는 2007년 1분기에 비해서 감소했다. 자, 2007년입니다. 2분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를 찾아가야 되겠죠. 2007년 1분기 100이죠. 자, 2007년 2분기는 98입니다. 그러면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죠. 방금 내가 설명했죠.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4번 보세요. 2007년 3분기 노동시간당 인건비. 그러면 이 항목을 봐야 되겠죠. 2007년 3분기랍니다. 자, 2006년 동기 대비 그러면 이 값이죠. 차이값은 6.1이죠. 자, 6.1% 증가했다 그러면 안 되죠. 비율의 차이값은 포인트를 써야 되죠. 여하튼 용어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고 묻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자, 2007년 각 분기별 노동시간당 산출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봐야 되겠죠. 2006년 동기에 비해서 2006년 동기에 비해서 1, 2, 3, 4분기에 비해서 모두 증가했다. 왜 그럴까요? 자, 2006년 데이터 크기, 2007년 데이터 크기를 비교하면 2007년 데이터가 더 크죠. 어쨌든 시간당 산출을 비교한 겁니다. 자, 시간당 산출 비율이 크면 그만큼 산출량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